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문숙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의 팀원으로 경기도 화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인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 사례를 중심으로 혈액순환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와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건강.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좀 많이 잃은 것이고, 또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다른 설명은 생각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제가 이랬습니다. 키는 167.5cm였는데 체중이 80kg 나갔고 허리 둘레는 90cm,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모델이었죠. 그래서 2002년도부터 배드민턴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네? 한 1년 동안에 체중 10kg를 감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9년까지 그 체중이 유지가 됐었고, 또 작년 8월부터는 이제 저희 그 단백질 쉐이크로 계속 꾸준히 아침 저녁을 식사를 대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키가 좀 줄었는데요. 166.1cm가 됐고 체중은 62.5kg, 허리둘레는 80kg, 거의 스탠다드한 사람이 됐습니다. 인간이 된 거죠. 제가 이제 2005년서부터 금년까지 약 4년 주기로 이렇게 콜레스테롤 건강 검진 진단서가 검진 기록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의학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치만 보고 정상 수치 또는 약간 높을 뿐이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대부분 방치하다가 제 신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과 더 많은 투병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의 이제 병상 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월 4일 날 밤에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휴식 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여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이렇게 응급처치가 돼서 제가 목숨을 건졌고요. 2020년 그 이듬해 4월 15일 날 새벽 5시경에 뇌경색, 경동맥이 막혀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완전히 왼쪽 좌측을 전부 못 쓰게 그런 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엔드가 갑자기 응급처치로 해서 119에 또 실려갔었습니다. 한 3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혈액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만 열심히 하고 자세히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거기에 대한 소견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 잘났다고 그냥 괜찮네 하고 그렇게 되면 질병이 와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떤 때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혈액순환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동맥을 거쳐서 심장이 튼튼해야 동맥을 거쳐서 각 장기와 조직으로 피를 움직일 수 있고 피를 공급하고 그 피를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오게 된다. 이런 사이클로 해서 항상 우리 몸은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원인의 결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모든 질병이 혈관과 혈액에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혈액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은 혈액 순환에 대해서 야기되는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위험인자와 동맥 경화의 발생률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주요 위험인자의 첫 번째는
위험인자는 첫 번째 위험인자는 그 흡연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이 세 가지 만성 질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위험인자인데 나이가 들면 이런 질환들이 자연형인데 왜 생기느냐입니다. 대부분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문제점이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직업상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또 컴퓨터 요즘에 컴퓨터 직업군이 많기 때문에 그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당연히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죠. 50분 앉아서 일하고 10분 정도는 좀 걷기라든가 이렇게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느 순간부터 활동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활동력이 떨어지고 활동력이 안 좋아지니까 또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돼요.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안 좋은 5가지 이런 위험인자가 동맥경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위험인자가 한 가지만 존재했을 땐 동맥경화 발생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왔을 때는 300% 동맥경화율이 이렇게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흡연을 더하게 되면 350%가량이 동맥경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종합 선물 세트죠. 흡연, 고혈압, 고지혈은 이 세 가지가 동반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20%가량의 동맥경화 발생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흡연 금연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위험인자로 발생하여 질병이 진단이 된다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 흡연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이제 질병으로 진단이 되면 반드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당뇨 합병증 이런 질병들이 야기됩니다. 이런 질병이 야기되면 약물을 처방을 해주는데요. 이런 약물이 진단을 내려준다면 약물과 함께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고 약물을 줄여가면서 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함께 금연하시고 담배 피시는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도 하시고 항산화제로 건강을 유지해서 위험인자를 제거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활성산소에 노출되는 이런 금연, 흡연 줄이시고 식단 개선으로 해서 나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나쁜 음식이라 그러면은 설탕, 밀가루, 너무나 당도가 높은 과일, 탄산음료, 또한 음식물에 첨가물이 있는 그런 식품군을 말합니다. 나쁜 음식이라는 건. 그 섭취를 줄이시고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당을 식당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육류 섭취량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아요. 육류 고기를 먹는 것이 줄이기 힘들다면 삶아서 수육으로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리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혈관이나 이런 식이요법을 한다면 탄수화물도 줄이는 것도 좋고요. 운동, 그리고 잠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인자를 줄이게 되면 다시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를 지금 많이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뉴트리라이트 이렇게 이제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되면 제가 원 건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뉴트리라이트 우리 제품으로 저는 가족이에요. 가족과 행복 그리고 100세 시대의 건강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복이 되면 다음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에서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습관 개선을 해서 또 하루에 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심혈관 질환 예방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몇 가지 임상 실험, 임상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 기능은 에너지 생성을 저효소로 작용해서 심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전부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그런 심근 에너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혈소판 응집과 혈전 생성 억제를 합니다. 혈소판이 많이 응집이 되면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혈관 이완에 통한 혈압 감소가 되고요. 혈관 건강 경련 예방하여 부정맥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상승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임상 연구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임상 데이터가 간상 동맥을 가진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제제 365mg을 6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혈관의 내피 기능이 증가, 내피 기능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운동력 향상이 좋아지고 자심실 박출 증가. 이 자심실 박출이 뭐냐면요. 저희가 2000년도 검진 결과 소견서 보면 자심실 비대증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시했죠. 그 자심실 비대라면 우리가 정맥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순환되는데 자심실로 가가지고 다시 동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 내피가 이렇게 관을 막혀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량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부담이 되니까 자심실이 커지게 되죠. 그럼 반드시 그런 질병이 오게 됩니다. 한 10년이나 항상 누적돼 가지고 10년이나 15년 정도 지나면 저같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관찰 연구에서 마그네슘 복용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질환 위험과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9이죠. 비타민 B12, 코발라민. 이 세 종류 부족해서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을 수치를 높이고 혈관 내벽에 독을 품어서 손상을 일으킵니다. 콜레스테롤이 이 손상된 혈관을 고치려고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 혈액에 기름이 많은 사람들은 그 혈액의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동맥 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뇌혈관은 뇌혈관 보다시피 심혈관은 이렇게 뇌혈관보다 모세혈관이 적습니다. 근데 뇌혈관은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호모시스템 같이 증가가 되면은 뇌혈관이 터지게 되죠.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그러면 뇌졸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모시스템 상승 시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합니다. 플러그가 쌓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비타민 이스트비를 한 껍질 이렇게 벗겨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호모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모시스템은 수치를 안정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12 그 임상 연구 데이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 동맥 확장술 성공적으로 받은 205명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비타민 B6 10mg, 엽산 1mg, 비타민 12 426 나노그램 같아요. 주고 다른 분은 주지 않았습니다. 대조군에 비해서
그 비타민 B군을 먹은 사람은 재협착 발생률이 19.6%, 거의 대조군의 절반이 각각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건 저희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타민 C의 우리 기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임상 데이터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심증과 간장 동맥 협착을 가진 119명 환자에게 혈관 확장술을 시행한 후 4개월 동안 비타민 B군, 비타민 B 4개월 동안 한 군은 비타민 C 500ml를 하루 3회 주고 다른 군은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 대조군에 대해서는 재협착 발생률이 24%, 대조군은 43% 재협착이 발생이 됐고요. 거의 절반가량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520명의 고지혈증 환자에게 3년 동안 하루에 2번씩 비타민 C 500ml만, 비타민 E 270IU만, 또 비타민 C하고 E를 꾸준히 비교해 본 결과 비타민 C와 C는 56%, 비타민 E는 44%, 비타민 C와 E가 같이 준 대조군은 실험군은 74%가 동맥경화증의 감소율을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게 전부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항산화 영양제거든요. 근데 비타민 C 개별, 비타민 E 개별적으로 한다면은 좀 여력이 효과가 낮은데 같이 C하고 E하고 복용했을 경우는 효과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타민 D. 비타민 D는 염증 인자를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결핍되었을 때는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 발생 증가가 되고요. 과잉일 경우에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석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했을 때 칼슘 흡수율을 높인다. 높여가지고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00명을 추적한 결과 비타민 D 부족 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22배가 증가한 반면에 전체 사망률은 2.08배로 증가했다. 비타민 D가 부족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비타민 E는 기능에 대해서 LDL 감소, 혈소판 응집에 대한 억제, 혈소판 응집에 대한 억제는 혈전이 감소된다는 이야기고, 일시적인 저항성 호전, 동맥경화증과 허혈성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과 함께 사용 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이 단일 제제로 쓰면 그 효과보다 같이 쓰는 것. 그러니까 저희 세몬 오메가3에 비타민 E가 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하고 같이 복용하면 상승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셀레늄의 기능. 몸속에 위험한 프리레디칼이나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 작용을 한 산화 방지 효소와 단백질 주요 성분 비타민 C 등의 항산화 작용을 돕는다. 프리레디칼은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항산화 영양제입니다. 셀레늄이 근육 활동, 염증 억제 반응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셀레늄은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독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셀레늄은 적당히 섭취를 해야지. 그 복용량대로만 섭취를 해야. 더 많이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들한테는 많이 섭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메가3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시니까 설명 간단히.
오메가3는 중성 지방률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 그러니까 혈전을 용해시키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염증 지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감소 상황 감소가 됐고요.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1차 예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강할 때 오메가3를 250mg만 복용해도 건강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혈액이 맞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좀 LDL 수치나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았다 했을 때는 500ml에서 1800ml 정도 복용하면은 2차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21에서 41% 정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과 협심증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코큐텐은 심혈관 질환에 상관없이 혈액 내 내피 기능에 호전이 됩니다. 스타틴은 이제 고지혈증 약에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고지혈증 약이 스타틴 계열 약인데, 스타틴은 코큐텐 생성을 억제시키고 코큐텐 혈투를 유도해서 심혈관 질환을 야기합니다. 코큐텐과 비타민 E, 비타민 E와 코큐텐은 항산화 요소로 세포막 재생하는데 상승작용을 하고 있고요. 활성산소가 많고 비타민 E의 수치가 낮으면 코큐텐도 산화형이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 세포막이 망가집니다. 세포막을 망가뜨리는데, 그때 비타민 E가 세포막 복원에 많이 소진이 되는데, 따라서 그걸 활성산소를 막지 못하면 결국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코큐텐이 세포가 소멸되면 코큐텐도 소멸된다는 얘기죠. 비타민 E 수치가 높으면 코큐텐 하나도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의 생성 과정에서 왜 스타틴이라는 약물질이 콜레스테롤 생성 과정을 억제시키냐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아세틸코에이와 아세틸코에이 두 개가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합성이 이루어지고 몇 번의 합성이 거쳐서 아세틸코에이란 또 이런 물질과 다시 또 합성을 됩니다. 합성된 연후에 HMG-CoA라는 하는 효소가 또 다시 합성을 했는데, 이 합성 과정이 한 19번 된다고 그래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스쿠알렌, 상어 연골로만 알고 있었는데 스쿠알렌도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쿠알렌과 같이 글루코사민도 합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는데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간에 이렇듯이 HMG 코에이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입니다. 이 HMG 코에이 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스쿠알렌도 못 만들어내죠. 또 거기에 따라서 글루코사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 코엔자임 Q10도 만들어지지 합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타민 D도 생성이 안 됩니다. 이렇듯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심장병을 낮추기, 심혈관 질환을 낮추기 위해서 스타틴 계열을 쓰는데 오히려 이런 항산화 효소까지도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팅 계열 약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좀 줄여서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L카로니친 미토콘드리아 내 지방산 이동을 촉진시켜 에너지 생성에 관여를 하고요. 조직 내 카로니친 수치가 떨어지면 허혈성 질환이 발생이 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태어난 160명의 환자에게 1년 동안 기존 치료와 더불어서 L카로니친을 투여한 분과 기존 치료만 했던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사망률이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1.2% 정도 낮고요. 대조군은 그 12.5%. 그러니까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는 얘기죠. 10배 정도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L카로니친은 지방을 분자대별 이하까지 분쇄를 시켜가지고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날라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미토콘드리아 지방을 넣어주고 에너지 회사를 이렇게 하고 다시 나와서 또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L카로니친이고 우리 제품 키토산 플러스의 L카로니친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테인은 동맥 경화 발생에 예방해 주고요. 경동맥 경화증을 가진 중국 환자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루테인 20mg과 라이코펜 20mg을 복용한 후 대조군에 비해서 경동맥 내막과 뇌중막 두께가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또 있습니다. 제가 먹는 이게 뉴트리라이트 제품인데요. 저는 파이토프로틴, 하이버비추 플러스 하이버 파우더 밸런스 유딘 이것으로 이제 아침 저녁 식사 대용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우리 견과류를 많이 넣어서 제가 직접 베이킹해서 만든 찹쌀 케이크 한 조각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하이버 파우더는 밴드가 먹고요. 플러스는 제가 먹죠. 그리고 골든패, 이스트비, 밀크시슬, 리엑스, 아스로라시, 카로틴 플러스, 칼맥디, 포큐텐, 파셀레늄이 징코엠. 징코엠하고 파셀레늄은 아침에만 먹고요. 포큐텐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고요. 그리고 비전 아이디 하고 또 점심 때는 비타민 B 플러스, 가리비타민, 오메가3 수정, 오메가3는 30개 먹죠. 비타민 D, 아세로라시, 코큐텐.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메가3 세 알을 먹고 자니까 숙면이 와요. 잠이 잘 옵니다. 이렇게 전 아이러브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제 강의 이상으로 하고요. 제가 그전에 작년에 뇌졸중이 오기 전까지는 오메가3만 계속해서 한 6,000ml 가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알씩 하루에 먹었는데 오메가3 그렇게 먹다가 오메가3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안 됩니다. 가역성이 있어가지고 오메가3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전과 똑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줄이려면 서서히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뇌졸중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항산화 제품만 이렇게 제품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